안녕하세요. 네, 졸지 말고 집중해서 필살 집중. 시험지와 하나가 된다. 자, 지난 1강에서 그 8번 문제를 빨리 설명했는데 4번 선택지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어질고 자상하니까 밑줄 인과적이죠. 자, 구어체라고 적어. 구어체적 요소. 자상하니까이다. 원인 1.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일단 끊어줘야 돼. 근데 받는 일에 대해서 밑줄 그어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 인과적 설명이 아니야. 8번 문제를 잘 보면 제시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니까 이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다. 화살표의 역할, 인과라고 적어둬야 돼. 어질고 자상한 성품 원인 1.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결과 1 이꼴 원인 2. 따라서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것은 어질고 자상한 성품 때문일까 아니면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 때문일까? 바로 앞에 있는 직접적 원인이 있죠. 여러분들 고3 수능의 창선가미록의 고전소설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인과가 있어요. 소설도 인과성이 중요하니까. 따라서 창선가미록에서 근본 원인을 묻는 문제가 있다. 근본 원인. 따라서 비가 많이 와서 자 하나 적어봐. 비가 많이 와서 축대가 무너졌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제시된 문장만 놓고 본다면 이게 원인 1입니다. 원인 1. 축대가 무너졌고는 결과 1이야. 결과 1. 이것은 원인 2가 되고요. 축대가 무너졌고가 직접적인 원인.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은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결과인데 우리는 이거를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고 제시된 문장만 놓고 봤을 때 근본 원인이 있어. 이건 근본 원인이 된다. 근본 원인. 따라서 근본 원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직접적 원인을 답변하면 안 돼.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으면 선생님 이야기를 알 거야. 10년 만에 출제된 문제가 저 뒤에 19쪽을 가보세요. 19쪽을 가면 비문학에서도 인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근본 원인은 지금까지 수능에 단 2번 나왔어. 2번 나왔는데 트리즈로 발명왕 평가원에서도 나왔어. 평가원까지 치면 더 많아져. 그런데 수능에서는 94 1차에 근본 원인 59번 문제 근본 원인에다가 딱 네모칸 쳐. 59번 문제 근본 원인을 묻는 건 94 1차 59번에서 처음 나오고 03 수능 사시 창선가미록에서 조성기 선생님의 창선가미록 32번 문제야. 03 32번이라고 적어두는 게 좋겠다. 따라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김유정의 범범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을 떠올려봐. 장인하고 내가 활극을 벌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점순이의 충동질이야. 점순이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뭐 이렇게 빚고 오니까 이제 장인한테 성례시켜달라고 가서 시비 걸다가 싸운 거잖아. 그런데 근본 원인은 성례야. 성례. 결혼. 직접적인 원인은 점순이의 충동질.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이 또 있어. 그 국어책에는. 바보. 이 말이야. 점순이가 나한테 바보. 딱 이 말 듣자마자 내 돌아버린다고. 그냥 가서 그래가지고 장인을 밀어버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 결정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다 세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결정적인 원인까지 알아두는 게 아마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일 거라고. 잠깐 59번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윗글에서 현대 문명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 원인이야. 근본 원인. 요거 인과관계입니다. 59번 인과. 그 다음에 58번 4번 선택지 보세요. 중금속, 농약, 세제 등으로 인해서 원인. 끊어봐. 중금속, 농약, 세제 등으로 인해서 원인. 58번에 4번 선택지. 수질오염이 일어난다. 결과.
그 다음에 57번도 인과 문제입니다. 57에 3번 인과율 밑줄 인과율. 시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이것도 인과야. 56번 보세요. 56번. 기억. 논리전개 방식을 물었죠. 기억.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빨갛게 네모칸 출발한 근본 원인이야. 이 출발하니 과학문명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인과적이지. 재촉하여 빨갛게 밑줄.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에다가 원인 1이라고 적어. 기계론적 세계관은 원인 1. 과학문명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에다가 결과 1 이꼴 원인 2.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결과 2. 이꼴 원인 3이라고 적어. 원인 3. 이러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 텄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신과학운동이다. 신과학운동이다 밑줄. 이게 결과 3이야. 인과관계는 끝없이 이어진다. 따라서 56번의 기억의 논리전개 방식은 2번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재촉하여 인과관계죠. 그런데 56, 57, 59번 요게 인과관계 문제야. 58번의 4번 선택지도 인과관계고 요게 올해 08 수능 합의의 피해 순환이론 34번 문제가 또 인과관계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인과는. 따라서 딱 여기서 기준을 좀 잡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59번 근본 원인 문제를 미리 풀어버리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도 빨갛게 네모칸 치세요.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했다고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그래서 출발 안 하고 입각해서를 길게 밑줄을 긋고 기계론적 세계관이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9번의 근본 원인에다가 03 수능 32번 청성감이록을 적어두고 4번에서 출발하죠. 기계론적 세계관. 4번에서 1, 2번을 묶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해서 1번 무분별한 자원 이용과 개발, 동시에 2번 과학기술의 발달이야. 그러니까 4번 선택지가 근본 원인이고 요게 1번과 2번을 결과로 만들어내고 1, 2는 다시 3번으로 지구환경 오염으로 순서를 밟아가. 지구환경 오염으로 가고 무분별한 자원 이용과 개발의 결과가 지구환경 오염이야. 따라서 3번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5번 신과학운동의 탄생으로 귀결이 되는 거야. 이 순서를 화살표를 연결해도 신과학운동 5번은 현대물리학의 탄생이죠. 여기다가 신과학운동이라고 적어둡니다. 따라서 내가 첫 시간에 그 8번 문제의 화살표의 역할, 의미, 이게 인과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거는 올해 수능까지 이어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그 문제가 되는데 4번 선택지 8번 문제 자체가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따라서 그 8번의 4에 김 선생님께서 어질고 자상하니까 이건 인과 맞아.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건 관련성이지 인과가 아니야. 설명 자체가. 받는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밑줄 긋고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 때문이야. 따라서 인과적으로 풀어서 쓴다면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인데 그리고 대신에 그리하여 그 일에 대해서 정도로 고쳐주자. 그리하여 그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그리하여 그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김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하여간 4번 그대로 두면은 친구들이 김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게 앞에 어질고 자상함 때문인지 자식들의 존경과 남편의 사랑 때문인지 좀 불분명한 요소가 있고 인과적 설명이 안 나타나 있어. 그래서 인과적 설명이 아주 잘 나타난 1번으로 가주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인과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까지. 창성감이록은 고전소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설명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9번으로 가자. 9번 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별표를 쳐야 돼. 그런데 이거를 아주 간결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진술방식이라고 나왔으니까 글의 진술방식은 4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명문, 논증문, 묘사문, 서사문. 이건 장문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설명문에 즉 정보 전달의 글은 사실을 전달함으로 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논증문은 주장을 함으로써 독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한다. 묘사문은 그림이야. 그림이 떠올라야 돼. 글로 된 그림인데 그림이 떠오르려면 감각적이어야 한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러면서 배경과 장면이 떠오르는 게 가장 좋다. 서사란 사건이다. 사건은 뭐냐? 인물이 행동하는 것. 인물이 행동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인물이 행동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죠. 자,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정리한다. 설명문, 논증문, 묘사문, 서사문. 따라서 보기하고 1, 2, 3, 4, 5는 이 4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여야 돼. 보기 갑니다. 김동리의 등신불입니다. 김동리 선생의 화랑의 후예가 2002년 수능에 이미 나왔죠. 등신불이라는 소설이다. 노승은 미소 띤 얼굴로 경암관아를 맞아주었다. 노승 동그라미 맞아주었다 밑줄. 노승이 맞아줍니다. 행동하죠. 나는 동그라미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노승 앞에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밑줄 합장을 올렸다. 나의 행동이 나오죠. 누가 합장을 올려? 내가.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연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밑줄 한 번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다. 누가? 대답해라. 누가? 내가. 주체가 누구다? 나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은 주어가 없네. 인물이 생략되었어요.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나하고 똑같은 인물이야. 한국어에서 주어는 흔히 생략된다. 따라서 2번 선택지가 인물이 없어도 생략이 됐다라고 인지해야 돼. 여러분들이. 2번 가자. 2-3시간이나 눈을 붙였을까? 신북청역에서 밑줄 잠을 깼다. 누가? 내가. 차가 1시간 반이나 연착. 함흥에서 내리니 밑줄. 누가 내려? 내가 내려. 9시가 다 되었다. 바삐 차표를 사가지고 밑줄 부전행 차를 탔다. 누가? 내가. 자, 인물 생략. 한국어에서 주어는 흔히 생략 된다 라는 거 알아두고, 보기의 세 번째 문장에 나가 생략이 됐듯이 2번 선택지도 나가 생략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인물의 행동이 나오니까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서사라고. 답 2번. 1번 가겠습니다. 38접경의 이북쪽 마을은 드높이겐 가을 하늘 밑줄 긋습니다. 드높이겐 가을 하늘. 1번 선택지는 황순원의 학이다. 황동규 시인, 황순원 선생님의 아드님 황동규 시인의 시는 2번이나 수능에 나왔어요. 97년도 즐거운 편지하고 06 수능의 조그만 사랑 노래. 그런데 아버님이 한 번도 아직 안 나왔다. 돌아가신 지 좀 되니까 나올 때가 됐는데, 황순원은 항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표를 쳐둬. 뭐 학이 나올지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나올지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황순원 선생님 영원한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 소나기도 황순원 선생님 거고, 38접경의 이북쪽 마을은 드높이겐 가을 하늘 밑줄 긋고, 드높이겐 가을 하늘이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돼. 시각적인 그림이. 한껏 고즈넉했다 빨갛게 밑줄. 고요하고 쓸쓸하다.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 밑줄 긋습니다. 흰 박통은 시각적인 색채 이미지죠.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자, 이 문장은 아주 유명한 문장이니까 꺽쇠가로. 1번 선택지를 우리는 정경묘사라고 한다. 1번 선택지 정경묘사.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선택지. 한 사내는 키가 설멍하고, 자, 설멍하다 밑줄 그어. 여러분들이 실력이 높아지면 가장 어려운 게 문법, 어휘, 소설 이 세 가지가 남을 건데, 어휘 문법. 그런데 어휘는 따로 뭐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보다는 평소에 사전을 가지고 다니세요. 전자사전 같은 거를.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 고즈넉하다 찾아. 설명하다 찾아. 근데 찾다가 3개월 정도만 하다 보면 어휘가 아주 풍부해지고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어. 미리 저축 개념으로 체력은 줄넘기를 미리 해서 8월 이후를 대비하고, 어휘 문제 역시 마찬가지. 3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어휘는 저절로 되는 요소가 있어. 예문까지. 그래서 꼭 찾아보세요. 설명하다. 아랫도리가 가늘고 길어 어울리지 않다. 수능에 나온 어휘는 또 나옵니다. 08년 여러분들 많이 틀린 구명. 그게 허생전에 나온 용어인데 94 2차 36번 문제였어요. 08 수능에 22번에 나와서 되게 많이 틀린 문제야. 구명하다가 근데 94 2차 수능 문제야.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돼 있는 애들은 바로 맞았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키가 설명하고 나이가 50살쯤 나보이는 중노인으로서 빨갛게 빛줄 흰모시 두루마기, 하얀 색깔 색채 이미지, 감빛 중절모 색채 이미지, 게다가 크고 까무잡잡한 얼굴 모양, 얼굴 어느덧 구렛 나룻이 한두 올 세어 있었다. 5번을 우리는 인물 묘사라고 한다. 인물이 행동하는 게 아니야. 인물 묘사야 이거는. 자, 근데 수능에서는 뭐 정경 묘사냐 인물 묘사냐 정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묻는 아주 부분적인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큰 문제가 나오지. 1, 5를 묶어서 묘사다. 같이 지워. 1번, 5번을 묶어서 지워. 단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이라고 해서 좀 많이 틀렸을 텐데, 소설은 서사 묘사가 같이 나오지. 일반적으로 묘사, 대화, 서술 이렇게 나오는데 묘사가 같이 있어. 이것도 소설이고 여기는 서사 부분이고 이거는 묘사 부분이야. 단 선생님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이랬는데, 이거는 인물이고 행동 아닙니까? 담배 때부터 뒤로 돌리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이 서사가 일부 있으니까 1번이 아닐까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능해.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었다. 뛰는 사람, 달리는 사람,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다양했다. 이건 묘사야, 서사야? 묘사야. 그거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도 묘사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상천이가 가방을 들고 종종구름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상천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이건 서사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늙은이는 불특정 다수다. 그래서 묘사 속에 집어넣는다. 적어도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일 때 이건 묘사야.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어. 불특정 다수니까 묘사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나나 노승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서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은 묘사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아주 유명한 문장이고,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자, 적어도 전쟁 직후 북쪽 마을의 분위기야. 북쪽 마을의 분위기. 그 마을에 오래 산 늙은이가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려버려. 이거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다. 낯선 사람 경계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겁에 질려 있었다. 모두들 멀찍이서 길을 비켰다. 이게 다음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전쟁 장면을 한번 떠올려봐. 뭐 태극기 휘날리며라든가 등등 떠올려봐라. 전쟁이란 어떤 거냐. 적 아니면 아군밖에 없어. 아군, 내 편 아니면 적밖에 없어. 죽느냐 죽이느냐밖에 없는 거라고. 아주 살벌해. 따라서 해미가 그랬지. 아주 유명하게 그런 말을 남겼어. 전쟁을 겪은 자는 누구든지 어른이다.
눈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인지를 정확히 판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살벌한 거야. 이거는. 담배를 피다가 돌려버려. 경계하는 거야. 낯선 사람을. 아주 유명한 문장이니까 기억에 둔다. 낯선 사람 경계의 북쪽마을의 분위기다. 불특정 다수다. 1번은 정경묘사. 3번 갑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러한 묵은 전통세계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 문명 생활을 버리고 산이나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처나 이 3번 선택지 설명 방식. 논증이죠. 자, 논증이라고 적어. 왜 논증이냐? 여러분, 묵은 전통세계에 집착하지 맙시다야. 주장하는 글이야. 묵은 전통세계에 집착하지 말자. 주장하는 글이라고. 묵은 전통세계에 집착하는 것 이꼴 밑줄 묵은 전통세계에만 집착하는 것 이꼴 산이나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것. 이게 바로 유추야. 유추야. 그런데 3번 선택지를 유추라고는 안 해. 진술 방식은 4가지 중에 하나니까 4가지 중에서 논증이라고 한 다음에 자, 논증문이고 괄호 열고 이 부분에서 유추가 쓰였다. 산이나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것하고 묵은 전통세계에만 집착하는 것이 이꼴관계. 이 부분에서만 유추만 쓰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논증이라고 적어둔다. 논증. 주장이 있으니까. 4번 마취제가 쓰이게 된 덕으로 외과 수술의 방법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과 의사도 복잡한 일을 끝낼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천 4번 선택지 진술 방식. 설명이죠. 주제는 뭐야? 이 글의 주제. 주제. 잘했습니다. 자, 4번 그 앞에 부분 밑줄 그으세요. 마취제가 쓰이게 된 덕. 요게 주제야. 마취제가 쓰이게 된 덕. 즉 마취제의 효능. 효능 혹은 효용. 마취제의 효용. 그런데 부분적으로 환자 입장과 외과 의사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문이라고 적고 괄호 열고 분석. 분석의 방법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자. 진술 방식 문제가 나오거든 4가지밖에 없는 거다. 이건 장문교과서라고 했어. 설명, 논증, 묘사, 서사문밖에 없고 그러면 이 11가지는 뭐냐? 정의,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분석, 예시, 유추, 반정, 묘사, 과정인과 서사. 여기도 서사가 있고 여기도 묘사가 있는데 저거하고 똑같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1가지는 설명 방식이야. 그러니까 설명, 논증, 묘사, 서사 글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장 안에서 설명이라고 명명한 다음에 또는 논지전개 방식 뭐 이렇게 나오니까 부분적으로 정의가 쓰이기도 하고 비교 대조가 쓰이기도 하고 유추가 쓰이기도 하고 분석이 쓰이기도 하는 거야. 서사가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묘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전체를 묘사문이라고 하는 거고 전체를 서사문이라고 하는 거니까 글은 크게 4종류고 이건 문장 단위 이렇게 정리해. 이건 문장 단위에서 혹은 작은 문단에서 부분적으로 쓰이는 거고 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4가지다. 이렇게 정리한다. 따라서 3번의 논증문 유추, 4번의 설명문 분석, 1번, 5번은 묘사문, 2번은 서사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기초이자 기본인데 좀 많이 틀리는 편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돼요. 10번, 11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개요 작성 문제는 글의 설계도다. 개요는. 그래서 수능에서는 쓰기에서는 이거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고 나와도 쓰기 문제 중에 2문제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아. 자, 개요는 글의 설계도야. 안 나온 적이 없어.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 이거를 정리해둔다.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는 개요 문제는 다 주장하는 글이니까 대체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야. 원인을 따지고 해결책을 내놓는다. 문제 원인 대책. 이게 중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서론에서는 논제나 화제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정리하자. 논제, 화제 제시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글을 쓰니까 반드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 문제 제기. 이게 가장 중요해. 본론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구체화한다. 구체화한다. 제기된 문제를 구체화하는데 폐해, 실태, 실상, 실태를 제시하는데 구체화 자체에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인 분석이. 원인 분석이 끝나면 해결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본론이라고 놓고 봐도 되고 결론이라고 놓고 봐도 되는데 결론에서는 대책에 해당되는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한동안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유행했던 문제는 해결 방안 이전에 선진국의 모범 사례가 나와가지고 해결 방안의 단초를 삼는 내용이었는데 마침내 수능에는 요게 올해 수능에 나왔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9번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제도, 독일에서는 정부가 합니다. 직접. 그래서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통한 해결 방안으로 가는 게 올해 수능이야. 중요하다 이거. 다시. 그리고 끝나면 3단 구성이야. 해결 방안. 졸지 말고 전부 다 따라해. 따라해 크게.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졸지 말고 다시 따라해. 주장하는 글의 기본 구조는 문제 원인 대책이다. 대책은 해결책이야. 자, 따라해.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앞에는 이제 이렇게 모범 사례가 나오는 게 올해 수능 문제였고 3단 구성일 때는 해결 방안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4단 구성일 때는 더러 시행 방안, 실천 방안, 시행 방안, 실천 방안, 요약 정리 강조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 혹은 정리 혹은 강조. 그런데 이 개요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해결 방안이라는 겁니다. 해결 방안은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나오는 거고 혹은 모범 사례가 있으면 본받자 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94 1차에 해당되는 10번, 11번 문제풀이 방법이면서 94 2차부터 15년 동안 전부 다 이걸로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15년 동안 이건 달라진 게 없어. 복잡해진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배운 이걸로 모든 개요 문제는 다 접근법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결 방안이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라는 청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이게 해결 방안에 해당이 된다. 자,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청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 자, 좀 시간이 걸렸지만 10번, 11번 문제가 08년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를 입력을 해두세요. 그리고 97년도 수능이나 2002년도 수능이나 08 수능이나 어려운 문제가 꼭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기본을 여러분들이 잡아놔야 돼요. 11번부터 풀자. 이게 더 쉬우니까. 보통 이제 문제 푸는 초보자들이 이 보기를 가지고 낑낑대는데 어차피 언어는 객관식이고 선택지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에 의한 최선책 찾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필요 없어. 1, 2, 3, 4, 5를 빠르게 보는 게 좋다. 다만 이건 적어둔다. 순서가 무시된 메모 개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때 필요하냐. 순서가 무시된 메모 개요가 필요한 건 논술 작성 시 필요하다. 논술 작성 시. 논술 작성 시. 논문 작성 시는 필요할 수 있어. 논중문에서는. 빠르게 1, 2, 3, 4, 5를 보면 이거는 굉장히 쉽게 답이 나와요. 1번 과소비의 문제점 제기. 그런데 나로 갔더니 과소비 억제 방법이 벌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억제 방법은 해결책이거든요. 문제 제기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다. 원인 분석도 없이. 그래서 1번에 나를 X하고 2번에 나도 동시에 X합니다. 3번 가겠습니다. 과소비의 문제점 제기 좋아요. 과소비의 폐해죠. 이게 바로 구체화죠. 여기는 폐해, 실태 제시, 실상인데 1.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건전한 소비 생활 운동을 전개합시다. 좀 이상하죠. 청유나 당위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3번은
나의 이와 다의 일이 억제 방법 해결 방안이고 나의 일과 다의 이가 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다. 하이 항목이. 그런 의미에서 4번으로 가보자. 4번이 되게 중요한 건 딱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4번이. 그래서 4번 선택지 자체를 형광사인표로 외웠어. 4번 선택지 자체를. 그리고 과소비의 문제점 제기 빨갛게 밑줄 문제 제기야. 과소비의 폐해에다가 폐해 옆에다가 구체화 상세화라고 다시 한번 적어줘. 첫째, 물질 만능적 사고를 조장해요. 둘째,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좋아요. 다 과소비 억제 방법. 억제 방법에다가 빨갛게 밑줄 그어. 억제 방법은 해결 방안이야. 억제 방법은 해결 방안이다. 1. 과소비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집어넣어. 이 건전한 소비 생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집어넣어. 자연스럽지. 그 다음 사당 구성인의 과소비 억제책 시행 강조. 자, 실천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정확하게 요 형태에 맞아 떨어지는 첫 번째 문제인데 이거를 잘 보여주니까 애워싼다. 5번은 다의 일과 나의 이가 바뀌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11번 답은 4.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출발 문제야. 10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주제문의 네모칸에 가장 적당한 것은 제목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향상 전략. 주제문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네모칸이 비어있다. 네모칸이 비어있다는 건 요게 비어있다는 거야. 해결 방안이 비어있다는 거다. 자, 이 네모칸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하니까 문제제기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해. 보통 우리는 결론을 강조한다. 네 말 도대체 결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런데 야 너무 서론이 길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본론을 강조한 말도 있어. 본론으로 들어가자. 결론이 중요해? 본론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결론이든 본론이든 해결 방안이 중요해. 이 자리에 있던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따라서 해결 방안이 본론에 있느냐 결론에 있느냐를 따지는데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론 자리로 가봐. 결론을 봤더니 분석 결과의 요약이야. 요약은 주제문에 쓸 수가 없어. 요약이니까. 그래서 결론에서 끌어당길 수가 없다. 네모칸 빈자리에다가 본론을 동그라미 친다. 본론. 최근에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문제제기이자 수출 실적과 수출 경쟁력의 상관성. 요건 이론을 살핀 거고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원인 분석이야. 첫째, 가격 경쟁력 요인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둘째, 비가격 경쟁력 요인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밑줄 그어. 가격 경쟁력 요인, 비가격 경쟁력 요인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중요한 분석이죠, 이게. 이 분석을 토대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가지고 헷갈리지는 않고 3번, 4번이 골치 아플 거다. 5번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품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거는 본론의 이 비가격 경쟁력 요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겁니다. 빼세요. 가격 경쟁력 요인은 빠져 있죠. 자, 그러면 3번과 4번만 면밀하게 따진다. 3번,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자. 강화해야 한다. 강화야. 3번은. 4번은 가격 경쟁력 요인과 비가격 경쟁력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해결책이니까 이 분석은 요 분석이야. 이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 단계가 강화야. 이 강화가 해결 방안이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번. 자, 4번에 분석에다가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분석만 해서 주제문으로 바로 넣을 수가 없어. 분석한 다음에 강화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제문에 넣어야 돼. 주제문은 해결 방안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해결 방안.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합시다라는 이 청유와 당위가 들어있는 거고, 오늘 94 1차 이 두 문제를 풀었지만 08 수능까지 아주 일관되게 나가는 원리니까 이게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이대로 적용해줘야 되고, 자 12번은요 쉬워요. 다음 쪽 문장의 내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언어 영역을 접근하는 방법이 들어있어. 따라서 12번에다가 선택지들 사이 이렇게 집어넣어봐. 써봐. 12번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지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에 의한 최선책 찾기도 알아두고, 항상 답은 1, 2, 3, 4, 5 중에 하나니까 선택지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여기서 찾아주는 게 좋고, 언어를 잘한다 하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 즉 1번 문제에 법이 있어야 안전한 사회생활이 보장되므로 밑줄 법은 필요하다. 밑줄 거 법은 필요하다야.
필요성이지. 2번 법이 없으면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밑줄 법은 존재해야 한다. 바꿔봐. 법은 필요하다. 똑같죠. 존재해야 한다. 필요하다. 법의 필요성. 3번 우리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밑줄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존재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똑같잖아. 5번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밑줄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법의 필요성이네. 법이 없다면 우리가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 2, 3호가 아주 쉬운 선택지들이지만 서술어라든가 이렇게 약간 말을 바꾸어 가지고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 이게 언어야.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선택지를 잘 따져라. 법의 필요성이라고 적어. 그런데 4번 갑니다. 우리가 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생활을 보장해주는 밑줄 법이었기 때문이야. 4번 선택지는 법의 유무를 따집니다. 어라 미안 여기 오네. 자 답이 4죠. 4, 5, 1, 2, 3, 5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고요. 4번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무. 법의 유무 있고 없음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질적이야. 4가. 이런 문제를 비웃지만 상당수 언어 영역의 문제들이 이 형태야. 이렇게 4개가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2개가 똑같은 것도 있고 3개가 똑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그래서 선택지들 사이를 찾는 훈련을 12번 문제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자, 12번 답 3입니다. 여러분도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